우리 증시에서 제일 잘 맞는 전략은 바이 더 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딥이 나올 때 사는 건데 폭락할 때? 그 자산 자체는 국채이기 때문에 만기에 불일치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금위기처럼 그냥 막 붕괴되고 이런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고요. 크레딧 스위스의 리스크는 실적 악화가 근본 원인이었던 거예요. 실적 악화가. 실적 악화.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시죠. 윤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가장 잘 맞는 전략이 뭐냐? 제가 이 책에서 나중에 말했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바이홀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좋은 성장주를 잡아가지고 그냥 들고 가서 10년, 20년 있으면 좋은 전략이 있죠. 근데 참 그 종목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증시에서 제일 잘 맞는 전략은 바이 더 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딥이 나올 때 사는 건데 폭락할 때? 그렇죠. 이제 폭락의 정도에서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금융위기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금융위기로 갈 거냐, 아니면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다.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 보면은 현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아니야, 너 윤주호 당신이 틀렸어. 이건 금융위기 정도야. 이렇게 본다면 아마 주가가 더 많이 망가지겠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럼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 좀 그림 저도 몇 개 가져와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제목은 예기치 않은 리스크. 저도 이렇게 갑자기 SBB 전 몰랐어요. 그게 은행이 있는지도 지났는데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좀 옅은 색의 파란 선이 채권의 변동성이에요. 네. 아래가 주식의 변동성, 빅스고 위가 부브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금융위기 때는 채권과 주식의 변동성이 똑같이 엄청나게 커졌었죠. 우리가 작년부터의 조정장은 주식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채권의 폭락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놓쳤던 게 항상 자기 반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금리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연준에서 금리 올릴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놓친 부분은 있지만 이와 같은 채권의 변동성이 폭발을 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금리의 상단이 나왔다는 말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단에 갔을 때 어쩌면 주식시장의 주가 바닥이 나오듯이 결국 이 장의 핵심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문제도 결국은 채권시장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소위 SVB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에서 그 안전하다는 미국채에서도 그렇죠. 손해를 본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극단이라는 단어예요. 극단. 일단 변동성장에서도 굉장히 전일 미국주가 폭락했거나 뭔가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도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번처럼 이럴 때가 좀 상대적으로 유용한 구간입니다. 일단 전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금융위기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데이터를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할 거예요. 금융위기로 가면 이게 아니라 딥이 훨씬 깊을 거로 보죠. 그것도 틀린 제가 정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저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정도 어느 정도 레벨에서 사놓으면 고생은 하지만 그 이상은 옵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순간은 좋아 보일 때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피해도 매우 괜찮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저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이제 시작 아니야? 미국의 CDS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이게 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위험을 좀 전가시키고 싶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시작은 이거였어요. SBV라는 은행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다들 갑자기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확 생기는 겁니다, 지금. 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예금 비중이 리테일 예금, 개인 예금이 7%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네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위 실리콘밸리에 성장하면서 같이 이게 이제 좀 미국의 어떤 빅테크가 성장할 때 또 스타트업이 성장할 때 급성장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타트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스타트업이라는 게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수출 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서 유지를 해가야 되는데 상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뺏은 것 같아요. 계속. 물론 우리가 모르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SBV에서 보통 그런 데 투자를 잘못해서 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은행의 부채는 뭘까요? 예금이죠. 예금. 그렇죠. 이게 참 이게 개인과 다른 거예요. 부채를 빨리빨리 달라고 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금융위기가 본질적으로 다르죠. 금융위기는 뭐였죠? 예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에 뭐가 있냐면 채권이나 대출이나 뭐 파생 상품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파생 상품이 부실화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자산 자체는 국채이기 때문에 만기에 불일치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금위기처럼 그냥 막 붕괴되고 이런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고요. 야, 크레딧 스위스는 2015년부터 정말 계속 돈을 못 벌었더라고요, 잘.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레딧 스위스의 리스크는 실적 악화가 근본 원인이었던 거예요, 실적 악화가. 실적 악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SBV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 자산 불일치, 만기 불일치 이슈였다면 악화돼가지고 뭐 안 좋아지다가 그래서 ROE 보십시오. 뭐 이건 뭐 진짜 형편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그러네. 이걸 보면 이제 이자와 비이자인데 결국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또 비이자 쪽에서의 되게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손실도 막 대규모 반영하고 아케고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되면서 하여튼 이걸 다 알고 있고 이걸 대선에 반영이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여전히. 근데 심지어 만약에 이번에 사람들이 별 의미 없다고 하지만 미국이 어떤 긴축 기조가 좀 약간 주춤해지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네. 또 뭐죠? 유동성이 더 보강되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도 연준에 맞서지 말아야 됐던 게 맞듯이 이 정도 정책이 나오는데 막 이거를 본질적으로 이게 뭐 이거는 통제가 안 돼서 금융위기 때 보면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왜 통제가 안 되냐면 위험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됐어요. 파생 상품의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번에는 뭐 채권 가격이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약간 부실도 줄어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너무나 단기 예금, 1년짜리 예금 갖고서 장기채를 투자한 게 문제였고 어쩌면 SBV는 굉장히 문책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무모한 투자를 했냐는 거죠. 그 어마어마하게. 근데 하여튼 그거는 번외로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더 많이 빠져서 트레이딩 PBR로 한 0.7배도 갔었고 이때 깨졌던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0.8배 정도가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0.9배와 0.8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본 총계에 따라서 PBR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00이 굉장히 버거웠지만 하반기로 가면 사실 이익이 쌓여 있는 것만 갖고 봐도 그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던 거냐? 팍 무너지면서 이 주가 여기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러는데 쭉 한번 내려왔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리는 거죠. 요랬다가 그렇지. 요게 한번 나올 때 요때 사야 된다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나오려면 뭔가 좀 뭐 정말 그 이때 코로나로 해가지고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고 그렇지. 그땐 진심으로 망하는 줄 알았어. 네, 다 병 걸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PBR로 0.7배가 잠시 깨졌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0.8배 정도가 지난 금융위기 때 빠졌던 정도인데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가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걸 갖고서 뭐 예를 들어서 ROE가 낮아지니까 PBR은 훨씬 낮아지 ROE 함수니까.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이때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바이더 딥의 기준이 요거까지 기다린다기보다 한 요 레벨에서 0.8배에서 0.9배 사이.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뭐 0.9배도 8배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나 도망갈 시기가 아니라 이건 사람들이 지금 막 빨리 기회만 되면 빨리 팔고 도망가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어쩌면 이렇게 진짜 위기 상황이면 또 우리나라가 위기다.
주식시장이 정말 붕괴되려고 한다. 원화가 엄청 약해지거든요. 그렇죠.